오후 수업할까요? 식사들 하셨죠? 배가 터지도록 먹었더니 가끔 졸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선생님 졸리면 얘기하세요. 선생님 졸지 마세요 이렇게. 조금 먹었는데도 졸릴 것 같아서. 가장 힘든 시간이죠 여러분들. 앉아서 그때 이 시간대 가장 졸음이 많이 오는 시간이죠. 혹시 공부하시다 졸리면 제일 강의실 끝으로 가서 서 있어서 잠깐만 1분만 있었으면 금방 졸음이 또 달아나거든요. 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성리학의 발달. 자,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서경덕부터 가겠습니다. 서경덕. 일종의 계보라고 그러죠. 이렇게 갑니다. 유자는 오직 유자예요. 오직 기가 전부다. 오직 리가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죠. 리. 기가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주기론, 그 다음에 여기는 주리론이겠죠. 자, 주기, 주리 살펴볼까요? 주기론, 주리론, 인의 예지, 인간이 느끼는 7가지 감정을 실정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오늘 비가 오니까 되게 약간 좀 꿀꿀하지? 그죠? 뭐 상쾌하다, 뭐 깔끔하다 이런 맛보다는 약간 좀 꿀꿀하죠? 습도도 좀 있고. 네. 자, 서경덕부터 하나씩 출발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보다는 기를 강조했다. 그래서 유기론자란다. 오로지 기가 전부다 생각하신 분. 중시했다. 외부 세계에 대해 탐구와 실천을 되게 강조했다. 예. 서경덕은 되게 실천을 강조한 인물이다.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이었다. 왜 개방적일까? 성략 자체가 뭐가 기본인가요? 불교와 도교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개방적이다.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서 개방적이었다. 평생을 처사로 지냈다. 평생을 처사로 지냈다. 이런 거 재미 안 나고 그냥 상식이에요. 처사란 말은. 예전에 양반이란 무조건 과거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는 걸 목적으로 삼거든요. 근데 과거도 안 보고 관직 진출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걸 처사라고 합니다. 처사. 그런데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이유는 유기론자로서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양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자 제자도 있는 거 아시죠? 가장 유명한 여자 제자, 기생 출신이었던 황진이가 서경덕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우리 뭐 국어 시간에도 나올 거고 황진이 시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서도 황진이가 잠깐 나오죠. 즉 송도 3절에 포함됩니다. 그죠? 송도를 오늘날 개성이죠. 개성에서 가장 유명한 게 3가지 있다. 서경덕, 황진이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는 뭔지 아시죠? 박연폭포입니다. 자, 박연폭포 맞나? 박연폭포가? 갑자기 헷갈려. 지금 오늘 왜 이러지? 서경덕 혹시 잘못된 것 같으면 얘기해줘요. 선생님 지금 기억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 탓인가? 자, 이어서요. 이지함은 서경덕의 문화생이었다. 제자라는 뜻입니다. 문화생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토정비결을 짓기도 하였다. 우리 정월 초하루에 항상 보는 게 토정비결이죠. 네, 토정비결. 그 다음에 태허설이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서경덕의 태허설은 기출입니다.
태허설 기출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존재와 비존재, 생성과 소멸의 연속성을 기와 허의 인식을 밝힌 논문. 하담집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서경대 호가 하담입니다. 하담의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2항 가겠습니다. 기보다는 이를 중시했다. 기보다는 이를 중시했다. 주자의 이론을 조선에 반영하여 체계를 세우자 노력하고 이기 이원론을 주장하게 됐다. 주장한 게 좀 다르죠. 이렇게. 이와 기는 원인이 둘이다. 풀이하면 이와 기는 원인이 두 가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기는 원인이 두 가지인 것 같다. 이런 원이라면 그러나 나는 동일한 것 같다. 해석, 순수하게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 이렇게 하기에는. 이기원론. 자, 봐. 이 이야기 봅니다. 자, 이는 인의 예지라고. 인의 예지는 뭐죠? 내가 가만히 있어 생기는 게 아니죠.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생기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 생기는 거고요. 이것은 내추럴하죠. 자연 그대로 내가 느끼는,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감정들이 성장하면서, 그죠? 이런 감정들이 자, 이와 기, 공부하고 생긴 인의예지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이와 기는 원인이 두 가지인 것 같다.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이익합니다. 이양의 주장에 반론합니다. 이 사람은 동시대 인물이에요. 나이차가 한 20살 이상 차이 나는 아버지 또는 삼촌뻘 되는 사람이에요. 동시대 인물이에요. 자, 이양 선생이 되게 이 얘기에 대해서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인의예지와 칠정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동일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양과 이의 생각이 다르죠. 그래서 주리론, 그 다음에 주기론 서로 달리기, 주장하고도 달랐고 그 다음에 이기이론과 이론론적 이기론도 서로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되게 이해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가끔 들어드리는데요. 이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로 제가 많이 써먹습니다. 볼까요? 여러분들 화장실 갈 거예요. 소변 보기 위해서, 그죠? 손 한번 들어줘요.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저는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갑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화장실 갈 때 원인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 소변 마려워서 가요. 손 들어도. 안 되는 사람도 다음 걸 들 수 있어요. 저는 뇌 신경에서 허리 디스크 이쪽을 통해서 소변을 가라고 명령해서 갑니다. 손 한번 들으시죠. 어렵나? 너무 어려운가 이게? 두 가지란 얘기야. 내가 화장실 가는 이유는 머리에서 명령을 하달받아서 신경을 통해서 화장실 가는 거 하나 하고 아니요 저는 그냥 소변 마려서 가는 거예요. 두 가지 따로따로 보고 있다고. 누가? 이양 선생이 따로따로 보고 있다. 이 선생은요 어차피 간 거잖아.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매 한 가지잖아. 이론론적 이기는 나는 같은데 여기서 명령한 거나 내가 소변 마려서 간 거나 같은 걸로 본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 이의 생각. 이의 생각. 자, 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좀 어려운 단어를 써볼까요? 이거 뭐 같아 그러면? 여기는 형이상학적이고 여기는 형이하학적인 느낌이 든다. 이렇게.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지.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의 예지가 생기는 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게을리해서 안 해서 내가 감정만 가진 거하고 뭔 차이 있느냐?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봐봐요. 여러분 생각이 자유에 상관없어요. 정답이 없으니까. 내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고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인의 예지가 쌓였을 거야. 아니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잖아.
남에게 베풀려고 하자. 어려운 사람에서 내가 베풀려고 하는 감정이 있잖아. 그죠?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주려고 하고. 지나가는 행인이 넘어져 힘들면 어떻게 내가 부둥켜 안아서 이렇게 세우려고 할 거고. 또 친구 간에 어떻게 의리가 좀 있지 않나? 매 친구 만나면 쌍욕하고 노나 그렇진 않잖아. 의리가 있을 거고. 또 A, 부모님에게 또는 학교 시절 선생님에게 A를 지켰잖아요. 그죠? 또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가 쌓였어? 지혜가 쌓였을 거 아니야. 슬기로운 사람이 됐겠지. 그런데 인의예지는 공부 안 해도 내가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잖아, 내가. 그죠? 즐겁다. 점심 먹을 때 되게 배부르네. 좀 있으면 졸리겠는데? 이런 감정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이양 선생은 원인이 두 가지 따로따로 본다는 거야, 이게. 근데 이 선생은 같이 본다는 것인가. 뭐 틀린 게 뭐 있어? 사람이 공부하고 생기는 거고 감정 생기는 거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본다는 거지. 별거 아닌데 이걸로 싸워요. 왜 싸울까요? 이항과 이의는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은 각자 붕당의 영수가 됐다고, 캡틴이 됐다고. 그러다 보니 그의 제자들도 끝까지 이 붕당에 온다고. 그래서 오늘날 서울, 경기, 충청북도 일부, 그 다음에 강원도 일부, 이 지역 포함된 사람을 기호학파라고 한다고. 왜? 이 지역을 예전에 기호지방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여기 영남하고 다 아시겠죠? 경상도를 중심으로 행상된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 우리 뭐라 불러요? 이 사람은요? 서인이라고 부른다고. 동인, 서인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학리적인 논쟁과는 별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 제자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서 줄을 서게 되면서 붕당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로 붕당 내에서 자기 스승의 주장이 옳다, 아니다, 우리 스승의 주장이 옳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이 되기 때문에 되게 강조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다. 이양 선생의 대표 저서갑니다. 주자서 절여. 잘라봐. 주자서에서 잘라봐. 절여란 말은 요약했다는 뜻이에요. 절여란 말은 주자가 쓴 책이 너무 두꺼워서 내가 요약했다. 선생님 책 제목 중에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요약집이 나올 건데 절여예요. 제목이. 되게 우리 책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300페이지 안쪽으로 줄였어요. 이걸 절여라 불러요. 나중에 원고 다 완성됐어요. 나오기만 하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제가 아마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책 두꺼워서 귀찮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약집 있으면 쓰겠다. 친구들이 선생님 요약집 없습니까? 많이 물어보거든요. 있었어요. 예, 이 학원에서만 안 썼어요, 제가. 그래서 다른 데 이미 쓰고 있는데요. 기본서 끝나고 요약집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필요하다면 이론이 끝나고 나면 한번 해볼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책 두꺼운 것보다 얇은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얘들이 뒤에도 달랑달랑 들고 다녀요. 기본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서를 안 보고 그것만 가지고 다녀요. 왜?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웬만한 것들은. 사람이 책이 두꺼워지면, 에이, 거부감 있잖아. 이거 어떻게 다 하지? 근데 책이 얇으면 어떻게, 이 정도?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요약집은 한 10년 전에부터 있었는데요. 거의 여기 학원에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주자서 절여, 요약했다. 성학십도, 군주론이에요. 성학십도는 군주론. 성학십도 볼까요? 여기는 성학지벼예요. 앞으로 군주, 왕이 될 사람은 자율성이 좀 있어야 된다. 이건 타율성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어차피 잘못 적었다. 잠깐만. 여기가 타율적이고 자율적. 잠깐만, 왜 이렇게 자꾸 헷갈려? 이름이 머리에서 이항과 이희. 성학십도, 성학지벼. 계속 헷갈리네. 자율적, 타율적. 네.
이양 선생은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도자가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 도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글과 그림이 있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율성을 강조하고. 어차피 왕이 될 사람이면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다는 거야. 열심히 공부시켜서 강제라도 왕의 교육이 필요하다. 전습록변 밑줄 긋습니다. 전습록변. 전습록이란 책이 있고 전습록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양명학 이론서예요. 양명학을 비판하는 비판서입니다. 자, 양명학이란 신분제 사회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 부정한 내용을 갖다가 아니라고 부정해야 되겠죠.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책입니다. 즉 비판사로 보시면 되겠죠. 봐봐. 이 성리학자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신분제 사회예요. 얼마나 웃기느냐면 내가 태어날 때 내 신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때요? 나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없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고 내가 태어났을 뿐이 조건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노비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내가 성장 과정 아무 관계없이 내 노비라는 신분을 타고난다면 어떡해? 억울하지 않아? 21세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내 능력, 너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나 신분을 바꿔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훨씬 더 상승된 어떤 직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건 내가 노력 야에 따라 달라지고 노력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묻히는 거겠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명학은 이 신분제 사회가 너무너무 사회를 고착화시키고 고정시킨다는 거야. 사람이 태어날 때 양명학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핵심 이론은 예를 들어서 조물주가 있다면 사람을 만들었지 사람의 신분을 만들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양명학 이론이에요. 이걸 치양지 또는 양지론이라 불러요. 이걸 누가 부정한 거야? 이양 선생이 전습록변에다가 이걸 부정하는 거야. 우리 조사회라는 사회는 평등사회가 아니라 신분제의 사회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 그러면 서울에서 양명학을 막 양반들 사이에서 퍼뜨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조선의 양반들 거의 대부분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놔둘 것 같아? 자기 신분제 사회를 부정한 사람 가만 놔두지 않겠지. 죽이겠지. 그럼 사람이 살지 않는 멀리 떠나야 되겠지. 그래서 양명학자들이 강화도에 오게 되는 거야. 강화도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 강화도에 공부한 사람들이 강화학파란 말을 쓴단 말이야. 자, 나는 강화학파에 소문내고 다닐 수 없지. 나는 신분제 사회를 부정합니다. 조선이라는 사회는 썩었습니다. 신분제를 철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양반들이 가만 안 놔두겠지. 그 공부를 갖다 어떻게 소문내지 못하겠지. 그래서 가족 대대로만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학적 학풍이라 불러. 집에서만 하는 학풍이다 그래서 가학적 학풍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강학파, 가학적 학풍, 양명학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선이라는 사회가 쭉 성리학의 사회가 오게 되면서 그게 고차가 되고 그 다음에 신분제를 갖다 끌고 나가는 사회가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지극히 정상 아닐까요? 자, 누군가가 어느 독재 정권이 일어난다면 그걸 계속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아닙니다. 민주주의 원칙이 벗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 한가한 사람이 생긴다고. 이게 일종의 이제 민주화 운동이 나타나듯이 그런 취지를 보시면 돼요. 사회가 흘러가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사회가 모든 것이 옳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할 거란 얘기지.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양명학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부정하겠다. 누가? 이양 선생이 부정하더라. 그 다음에 이학 통록, 그 다음에 사단 칠정 논쟁 볼게요. 나올 때가 됐거든요. 자, 봐봐. 이양 선생이 주장한 내용 볼게요. 이익이 이혼론이라고 그랬지. 봐봐. 이와 기는 원인이 두 가지다.
예를 들어 어려우면 이렇게 알아. 내가 화장실을 가는데 원인이 두 가지다. 뇌에서 명령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소변 그냥 말해 자율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타율성과 자율 두 가지 얘기가 있다고. 자, 기대성 볼게요. 기대성은 오늘날의 광주광역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양 선생은 안동 사람이에요. 경상북도 안동 사람이에요. 되게 지역적으로 멀죠. 기대성이 31세에 제자가 됐어요. 이양 선생이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은 멀지만 가까이 가서 공부는 할 수 없지만 제자가 된 거예요. 실제 문화생이라고 불러요. 문화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양 선생이 이기 이웃론에 대해서 기대성이 이의를 제기한다고요. 자, 이 이야기는 원인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가는데 원인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명령하는 거하고 자율적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잖아. 기대성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율곡 이 선생 주장이 맞는 것 같아. 이론론적 이기론론.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어차피 화장실 가는 건 매 한 가지면 나는 한 가지인 것 같다 주장한다고. 기대성이 스승에게 이의를 제기한다고. 이기 공방설. 이와 기는 공방설. 같이 공존한 것 같습니다 주장한다고. 이 선생의 주장을 거의 흡사하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깡 막혔을 것 같은 이양 선생의 생각이 좀 바뀐다고. 제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이걸 이기 호발설이라 불러요. 이런 게 나오면 되게 난이도가 올라가요. 아셨죠? 사당 칠정 논쟁 나오면 기대성은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기 공방설, 이기 호발설이 나오게 되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문제라 뜻입니다. 별표는 한 3개 정도 될 텐데요.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다. 이기 공방설, 이기 호발설. 이 정도까지가 최고 난이도로 보시면 돼요. 성리학에서. 이상 나오게 되면 어떻게 그냥 틀리세요. 나올 게 없으니까. 아셨죠? 9급에서 이번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건 없어요. 저는 이기 공방설, 호발설까지 하는 다른 게 나오면요. 그냥 틀리세요. 왜? 내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어려운 걸 했는데 더 이상 나오게 되면 9급에서는 그냥 틀리세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영랑학파 형성, 김성일, 유성룡은 이양 선생의 첫 번째 예제자들입니다. 되게 우리 조선시대에 대표하는 학자들이 됐고요. 정치인이 됐죠. 그 다음에 일본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이거 별표 갑니다. 이건 이미 기출이 됐고요. 많이 나왔습니다. 그 임질애란 중에 강항이라는 사람이요. 네, 생포가 됐어요. 네, 생포돼서 일본에 압송이 됐죠. 일종의 쉽게 해서 포로가 된 거죠. 네, 포로가 돼서 일본에 가서 그 신분을 조회하거든요. 당신 조선에 뭐 하다 왔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뭐 농민, 뭐 근로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럼 이 사람들한테 농사를 시킨다든가. 특히 도공을 많이 잡아왔죠. 도자기 만든 사람들. 그래서 일본이 우리 임진왜란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도자기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만큼 도공과 도자를 엄청나게 많이 훔쳐간 거예요. 왜? 그네들이 산업 발전시키기 위해서. 웃기는 나라가 됐죠, 우리나라는. 도자기를 만드는 계획이 되게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도공들이 되게 뛰어나니까. 이건 양반들의 향유물이었어요, 도자기는. 근데 일본에 이게 수출되면서 일본에는 이걸 산업화시켜서 유럽에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작하고 예술적인 감각을 뛰어난 우리는 그냥 본전도 못 건진 거야. 근데 일본에 그냥 공짜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야. 누굴 잡아다가? 도공들을 잡아다가 산업화시켜서 유럽에다 팔아먹는 거야. 이게 일본의 가장 좋은 상술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우리는 실패했죠. 이때 강항도 끌려간다고. 그래서 저 뭐 하다 오신 분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성리학자요. 조선의 관리자 성리학자요. 분리. 이때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는데 일본에 되게 무식해서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뭐 있는 게 아니고요. 스님들에게 가르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 지식인 일본은 스님들이었거든요. 스님들에 의해서 주리론이, 꼭 기억하세요. 이 항에 주리론이 전파됐어요. 근데 가끔 시험에 뭐라고 할까요? 주기론이 전파됐다 갈 거거든요. 강항 밑에 적습니다. 주리론 X, O. 이렇게. 일본에 건너가서 뭘 전파했는지 물어본다면, 왜냐면 이 항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리론을 가르쳤겠죠. 자, 조식 갑니다. 조식. 자, 이거 지워도 될까요? 너무 칠판이 좁아서 좀 지울게요.
자, 남명조식 봅니다. 이 사람은 경상남도 사람이에요. 좀 특이하죠. 우리 아는 태계 이양은 경상북도 사람이에요. 통상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영남학파 이렇게 얘기하죠. 영남학파. 영남지방의 출신자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 전개 진출해서 영남학파 이루어졌어요. 근데 붕당이 달라지죠. 주로 남인들이죠. 동인으로 출발했다가 다시 붕당이 나죠. 남인으로 가는 거고요. 조식들은요, 북인이 되죠. 그래서 경상남도 지역 사람들과 경상북도 사람들이 붕당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강해군 때 가면 이렇게 붕당이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같은 영남학파임에도 불구하고 붕당의 색깔은 다르더라. 또 동시대 같은 연도에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같은 학번이 요즘 말로 치면 대학들 같은 학번인 친구들인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면이 없지 않아 또 있다. 조식 갑니다. 의리와 명분, 학문의 실천을 중시했다. 노장사상에 포용적이었다. 되게 이 사람 생각은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실용적. 각제우, 정인홍 등의 다수의 의병장이 배출됐다. 네. 각제우는 최초의 의병장이니까 다 아실 거고, 임질이라는 때. 그 다음에 정인홍. 정인홍은 남명조식의 첫 번째 예제자고요. 정인홍은 광해군 시기에 북인의 영수죠. 북인의 영수 역할을 하게 됐다. 그래서 각제우, 정인홍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남명조식에 대한 얘기. 율곡이 갑니다. 상대적으로 기의 역할을 강조했고 현실적, 개혁적인 경향을 중시했다. 자, 봐봐. 이양 선생은요, 이미 법은 만들어져 있다.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법을 만들게 되면 그 법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단지 그네들이 실천하지 못할 것이다. 실천만 잘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이 이는 뭐죠? 현실 정치인이에요. 어떤 문제가 잘못되면 법의 개정 또는 개편을 통해서 그 현실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이런 게 있어요. 이양 선생이 관직에 나왔다가 31살쯤 돼서 낙향해 버렸어요. 정치에 멀어지기 시작했다고. 근데 율곡이는 뭐예요? 계속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현재 정치를 계속 한 나라의 정치 계속 끌고 가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백성들이 어려움, 힘든 일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봐줘야 되겠지. 나 죽겠어 이러다가 어디가 편찮아서 이렇게 봐줘야 되죠. 의사처럼 봐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의의 생각이에요. 이게 이런 제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바꿉시다.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요, 법 있잖아, 괜찮잖아, 니네들이 안 지키잖아,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 약간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왜? 정치를 그만두고 낙향해서 이렇게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적 성향을 띈다고, 이양 선생님. 이 사람은 정치인이고 이 사람은 대학으로 간 사람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그 시기에는 정치의 학문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분리돼 있죠.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 정치를 하신 분, 정치인들, 자기 직업부 명확하게 구분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가끔 대학 교수님이 갑자기 정치하러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일종의 우리 보통 전문 용어로 폴리페서라는 용어를 쓰죠. 폴리틱하고 프로페서를 줄여서 폴리페서라고 얘기한다고. 되게 칭찬 못 받아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많이 왔거든요. 예전에는 군사정부 시기에 대학 교수 하다 그냥 정치인으로 막 오는 거예요. 막 국무총리도 하고 무슨 장관도 하고 막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거든요. 되게 잘할 것 같아서 데려왔거든요. 근데 현실하고 학문하고 좀 차이가 길이가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다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좀 이렇게 가름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가끔 요즘에도 되게 가끔 대학 교수님들이 정치하러 와있다 그러면 약간 비판 받아요. 약간은. 이의가 볼게요. 계속해서 동호문답이 수미법을 주장했다. 동호문답 밑줄 그어야 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뭐에 가장 문제가 나타났다고요? 특산물에 대한 부분이 되게 부패가 심했다고. 현물이기 때문에 부패가 심했다. 그래 차라리 쌀로 하자. 쌀로 세금 내기 하자. 이게 동호문답에서 수미법을 주장했다. 그 다음에 향약 시행을 전국적으로 강화하자. 향약에 대한 얘기를 하죠 또.
우리 고을의 약속이죠. 요즘 말로 치면 뭘까요? 지방 자치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방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방에 있는 게 중앙에는 뭐가 있을까요? 경국대제라는 법이 있잖아요. 자, 봐봐 이렇게. 자, 이 향약과 경국대전. 사림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지. 두 개의 둥그런 축이 있어서 균형을 잡고 달릴 수 있는 거거든. 사림들의 생각이 이거야. 앞바퀴와 뒷바퀴가 두 개의 축이 있어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개의 축을 이용해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법이 달라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림들이 어떻게 해요? 향약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림들이. 그러니까 초기에는 관리들이 향약을 막 나서기 시작한 거야. 그 대표적인 인사가 지금 이항 같은 인물이에요. 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초기에 이렇게 관리들을 주로 했다고 생각했잖아요. 후기로 가게 되면 제지사족들이 향약을 갖다가 지배하기 시작해요. 향약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향약을 지배하면 어떨까요? 수령의 지위와 권한이 약화 현상이 벌어져요. 이해 가셨죠? 이게 시험 요소야. 이게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잘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영종조 시기가 되면 다시 지방간의 권한이 강화돼요. 이와 같은 업무를 갖다 지방간에게 모두 맡길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영종조 시기가 되면 강화되는 거예요. 지방간의 권한이 강화되는 거예요. 지방간의 권한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왕권이 강화된다는 얘기. 왜? 지방간은 왕이 임명하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저 내용 달락달락이 오지 말라는 얘기. 이건 흐름을 잡아야 돼. 향약에 대한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향약, 우리 고을의 약속이라니까. 경국대전 법을 우리 마을에 적용하면 안 맞다는 거야. 그냥 우리 마을의 법, 자치법을 따로 만들자는 그게 향약이라고. 그래서 처음 출발했던 사람이 이항과 이이라고. 자치법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자, 이어서 계속 갑니다. 2입니다. 해주 향약, 서원 향약. 이건 청주죠. 해주 목수하러 갔을 때, 지방간으로 갔을 때야. 이 두 개 다 전부 다 뭐라고요? 해주, 서원, 청주에 갔을 때, 해주에 갔을 때, 지방간으로 부임했을 때. 지방간으로 부임했던 지방간이 자치법을 만들었다는 거지. 대표적으로 갑니다. 동호문답. 동호문답.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한강 다리 건너가는 게 동호대교가 있어요. 3호선에. 거기 한강의 아름다운 곳에다가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유생들이 휴가를 보낼 수 있게끔 했다. 많은 봉사. 이건 상소문이에요. 봉사 많은 잘라봐. 봉사는 글을 써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봉했다는 뜻이야. 남 못 보지. 왕에게만 볼 수 있게끔. 많은, 만 가지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우리 지금 현재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장 취급한 게 뭔가 개혁책을 건의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많은 봉사에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 10만 양병설. 일본 애들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10만 양병설 주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선생이 집이 아버지 고향 쪽은 저기 파주 쪽인데요. 어머니가 강릉 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곡 이 선생의 그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 군대 사단도 22사단이 있어요. 이 강원대 군만 사람들이에요. 강원대 군만 사단들이에요. 2사단 이렇게 부르죠. 22사단 할 때는 우리는 정확하게 2사단이다. 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 이 이름을 따서 율곡 2를 따서 22사단 이렇게 하기도 하죠. 혹시 나오신 분 없나요? 방송 보신 분들 중에 아마 이게 22사단 근무하신 분들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선생님 얘기하시네요. 나 그거 몰랐는데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경몽요결.
몽자에 동그라미 쳐요. 예. 몽자에 동그라미 쳐서 밑에다 여백에다 좀 글자를 적어요. 어리석을 몽자 적어요. 어리석을 몽자다. 이건 요즘 치면 꼬맹이들, 초등학생들이 읽는 책이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 이런 뜻이 돼요. 즉 천자문을 띄고 난 다음에 읽을 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소학장려, 소학장려. 그 율곡이가 나타나기 전에 한참 전에 중종 때 그 유명한 학자가 조광대죠. 예. 수학을 강조했죠. 이 바탕을 물려받은 거예요. 계승했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율곡이가 수학을 되게 강조했다. 초등학생들이 읽어야 할 책이다. 네. 초등학생, 그 다음에 중학생들이 읽어야 할 책이지 않겠느냐. 수학을 되게 강조했다. 영향, 기호학파, 김장생, 송시열, 송익필 등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 김장생. 자, 여기 보세요. 김장생은 송시열의 스승이에요. 사제지간이에요. 그런데 김장생이 사망을 하게 돼요. 그 김장생의 아들 김집이 송시열을 이어서 가르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제지간이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송시열이 나중에 되게 유명한 학자가 되죠. 자, 봐봐요. 송시열은 지방에 초시에 합격했지만 복시를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하에 묻힌 인사가 됐어요. 그런데 송시열이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얘들이 과거를 통해서 중앙정계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하나의 붕당을 만들었습니다. 송시열의 제자들이 서인입니다. 물어보지, 왕이. 당신 스승이 누굽니까? 물어보지. 아니, 이렇게 많은 애들이 왔지? 합격했지? 도대체 누가 이렇게 잘 가르친 거지? 스승이 누구예요? 네, 저희 제자는, 저희 스승님은 송시열입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아, 충청도 논산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왕이 불러요. 그래서 송시열이 관직의 준치를, 아주 고위 간직은 아닌데 제자들이 너무 똑똑해서 송시열 선생을 중심으로 그 당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자, 봐봐. 송시열 아까 과거시험 초시는 지방에서 보는 합격했지만 복시 전시를 안 받다고 그랬지.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않았다고 그랬지. 왜? 학문의 뜻을 뒀다는 얘기야. 나는 관직보다는 학문 공부하고 제자들 양성한 걸로 만족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자, 근데 관직에 진출했다고 그랬지. 일종의 특채를 한 거잖아, 왕이. 그지? 이런 사람 우리 뭐라 볼까? 과거 시험 통하지 않고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 이런 사람 뭐라 본다? 살림이라 본다. 자, 송시열의 제자들이 과거 시험으로 중앙에 진출, 이런 사람 뭐라 한다? 이건 살림이라 본다고. 그러니까 살림과 살림을 구분하라는 뜻이야. 오케이? 졸리시면 뒤로 가서 좀 서 계세요. 네. 정신 차리세요. 지금 딱 식사하고 난 다음에 졸리기 딱 좋은 시간대예요. 구분할 수 있죠? 살림, 살림.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지나가면 내가 모를 것 같아서. 송익필이라는 사람 보세요. 송익필이 나오게 되면 이 시대 사람인데, 동시대 사람들인데요. 송익필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게 딱 정해져요. 신분제에 대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 출신이에요. 서울 출신인데 관직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되게 책략가로 유명해요. 책략. 우리 예전 중국 드라마 또는 사극, 그 다음에 소설을 많이 보면 뭐 책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책사. 어떤 기묘한 어떤 전략을 통해 상대방을 이기는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유방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장량이죠. 장량가 같은 사람이에요. 장자방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 군주를 모시고 그 밑에서 책사들을 두게 되죠.
우리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삼국지에 보시면 유비의 가장 대표적인 누구라고요? 네,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통 책사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뛰어난 인사가 송익필 같은 인물들이 혹시 이제 이름을 쭉 나는데 내가 이름 아는 이름 하나 딱 나는 송익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무조건 신분제자밖에 나올 게 없어요. 아, 그럼 이 사람 설이구나. 설에 대한 걸 물어보는구나. 선택지 고르시면 돼요. 김장세 이 사람 전부 다 세 사람요. 문묘에 종사됐다, 배양됐다 보시면 돼요. 문묘는 자주 합니다. 문성왕의 줄임말 공자를 얘기하고 공자를 이패를 모시 제사 지는 거라도 우리는 문묘라고 합니다. 이건 성균관 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배양됐다. 같은 이패를 모신 같은 레벨로 봤다. 이 세 사람은. 유일하게 부자지간이 공부를 잘해서 문묘에 배양된 케이스 김장생 긴집 부자지간이에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책에 나오지 않고 선생님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들을 갖다가 잘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복습할 때 이게 나오면 틀리겠구나. 나는 맞아야지. 나는 특화된 게 하나더 있어야지. 남들과 좀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나이 모르는 걸 나는 알 수 있겠다. 이런 게 다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건 내가 알면 좋겠다. 기대승 갑니다. 주자문록 주자대전의 주요 부분을 발제 편찬하였다. 32세 이항의 제자가 되었다. 이항과 12년 동안 서한, 편지죠. 서한이란 말은 통해서 8년 동안 사단칠정 주제로 논란을 펼치기도 하였다. 기대승이 주장한 게 뭐예요? 이게 호발설이에요? 공방설이에요? 제자가 스승에게 공격적이다. 공방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이항 선생이 그 제자의 뜻을 수용하려고 이게 호발설. 좋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 공격했다. 좋게 받았다. 공방설, 호발설. 어때? 약간 연상이 되죠? 네, 그렇게라도 외우시면 돼요.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이거 하나 나왔어요. 우리 한등급이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361페이지 보면 합해 있잖아요. 5,000원짜리, 그 다음에 1,000원권 있잖아요. 자, 1,000원짜리 누구예요? 이황이에요. 1,000원권이. 여러분 집회 유심히 안 본 사람 잘 몰라요. 5,000원권은요. 이이예요. 5만원짜리는요. 심사임당이에요. 그러니까 5,000원짜리, 5만원짜리 5로 시작한 사람 전부 다 모자지간이에요. 엄마하고 아들이야. 심사임당하고 율곡 2가 5로 시작된 사람 5,000원짜리, 5만원짜리 전부 다. 이게 한등급에 나와서 애들이 패스포트에 지갑을 열어보고 싶은데 못 열어보는 거야. 왜? 평상시 돈을 쓸 때 이게 누구다 거의 신경 안 쓰거든요. 우리가. 그죠? 이런 게 퀴즈로 나오면 모르죠. 이런 일종의 TV에 나오는 무슨 퀴즈 프로그램 같은 건데 한등급이 출제가 된 거야. 다 이항, 나, 이 적어놓고 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어보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항, 이항 구분 못할 거 아니야 이게. 기억하는 방법 5로 시작된 사람 무조건 모자지간이다. 엄마하고 아들이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좀 쓰시는 분들이 있나요? 판설하신 분들이 있나요? 지워도 될까요? 안 돼?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세요, 빨리. 다 되면 손 들어줘요. 자, 오른쪽 중세의 문화. 자, 쓰시는 분 쓰시고. 됐어요? 오케이. 지울게요, 이제. (363) 짱반 중심의 문화 갑니다. 자, 그림 보겠습니다. 15세기, 16세기 구분. 15세기 안견의 몽유도원도 이미 기출이 됐죠. 네, 안평대원의 꿈이야기입니다. 살짝 적어요. 안평대원의 꿈이야기.
안평대군은 수양대군의 동생입니다.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자 안평대군이 비판하죠. 형을 비판했다고 해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분이 안평대군이 꿈을 꿨어요. 꿈속에 무릉도원을 꿈꾼 거야. 와, 천국이다. 그 안견을 불러서 안견이 안 보고 그렸어요. 안견. 안 봤다. 볼견자. 애국이 좋죠. 안 보고 그랬다. 몽유도원도 꿈속에 천국을 봤다. 무릉도원을 봤다.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봤다. 안견의 몽유도원은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고 현재 일본에 보관돼요. 살짝 그게 기출이었어요. 안견의 몽유도원은 일본에 소장되어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강희안의 고사간수도 선비였던 고매한 인품을 잘 반영했다. 이수문 문청이 일본 모르마치대에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신숙주, 화기, 안평대군이 최초의 우리나라에 보면 콜렉터예요. 예술품을 수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예술품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최초로 신숙주가 안평대군이 가지고 있는 예술 작품들 전부 다 기록하고 기록을 남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평가를 했다는 거죠. 야, 이 그림은 누가 그렸고 이 그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종의 이제 미술 비평이라고 봐야 돼요. 요즘 지금 비평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하학입니다. 그림에 대한 기록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게 16세기 그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게 15세기, 16세기 그림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6세기는 살인이 지배하죠. 양반들이, 그죠?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사군자의 밑줄 그어야 돼요. 16세기 사군자가 유행합니다. 우리 사군자 우리 알다시피 이 정도는 아시죠? 네, 메란국죽을 우리 사군자라고 그러죠. 매하, 난초, 국화, 대죽자니까 대나무 되겠죠? 이걸 네 개를 그림을 잘 그리는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항집중, 묵포도도, 이정, 풍죽도, 어몽룡, 얼매도 세 개를 묶어, 세 개를 하나로 묶어봐. 묵포도도, 풍죽도, 얼매도. 네. 사군자에 능했다. 그다음 이상자의 송화보월도. 네, 이상자의 송화보월도는 노비 출신이 밑줄 긋습니다. 네, 노비 출신인데 도화서에 가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야. 특이한 케이스죠. 노비가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가능하죠. 우리가 공노비가 있고 산노비가 있는데 공노비는 관리가 될 수가 없고 공노비는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뭐라고요? 예. 좋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하산하셔야 되겠는데? 예, 공부 잘 하시는데요? 예. 유의 잡직으로. 이거 반대되는 단어도 알아야 되겠죠? 과거 시험 통해서 음소로 관직에 나간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유의 품관이라고 부르죠. 즉 유의 잡직은 주로 기술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기술직. 공노비 한해서 두 분이 계시잖아요. 방금 얘기했던 이상자 같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장영실 같은 사람이 여기 해당됩니다. 이상자, 우리 과학기구 발명했던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공노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김시, 한림, 제설도, 동자, 견여도. 이거 한 3년 된 것 같다. 7급 기출. 살짝 적어. 3년 전 7급 기출 적어야 돼. 예, 김시, 한림, 제설도, 동자, 견여도. 이거 뭐냐면 추운 겨울에 중국의 사대부들, 우리 조선의 사대부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추운 겨울에 뭘 할까? 아름다운 경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산속 깊은 눈이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어. 막 1m, 2m 쌓여있는데 말 하나 노새를 몰고 꼬맹이가 길을 안내하고 저 눈밭에 썰어있는 매화꽃을 찾아가는 거. 이게 취미야. 지금 생각하면 이거지. 아니 추운 겨울에 동상 걸려 가다 길 헤매다가 위험할 수도 있어. 요즘은 그거 안 하지. 겨울에 등산하기 되게 쉽지 않잖아요. 전문 등산가가 아닌 이상 되게 위험성이 있는데 그 추운 겨울에 노새 하나 몰고 매화꽃을 찾아간다는 거야. 그게 이 그림의 특징이에요. 중국의 그림을 그대로 많이 번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예 갑시다. 고려말 분청사기 한번 읽었습니다. 분청사기. 이 분청사기는 원간섭기.
15세기 말까지, 즉 북방가마라고 그러죠. 기존의 도자를 만든 기술과 좀 달라지는 것들이죠. 원나라의 방식들이 유입된 것들이다 보시면 돼요. 16세기 백자입니다. 사람들이 집에 막 하얀 백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도자사를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15세기와 16세기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죠. 분청사기, 그 다음에 백자 그리고 오는 거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느냐? 신백자고 분청사기 그림이 되게 좀 달라지는 거죠. 심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갖다 그림으로 그린 것들이고요. 또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흙이 달라져요. 여기는 좋은 흙 하나면 돼요. 여기는요, 좋은 흙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5개에서 한 6가지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는 되게 중요한 뭐죠? 배합률이죠. 그죠? 우리가 물건만 배합률이 좋죠. 우리 화학 시간에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1대1 몇 대 막 할 때 배합률이 되게 중요한데, 2개 작품 중에 어떤 게 더 만들기 어려운 기술 같아요? 백자가 어렵죠. 그죠? 그냥 좋은 흙만 가지고 만들면 하면 좋겠지.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서 가마에 집어넣고 구우면 되는데, 이건 되게, 이 배합률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어려운 기술이 나타나겠죠.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처음에, 우리 신석기 시대에 뭐 빗살무늬 톡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무문톡이부터 시작해서 봐요. 처음에 작품들은 좀 허접하잖아요. 이렇게 그릇을 썼을까? 이 정도 가지고. 근데 가면 갈수록 되게 발달되잖아요. 그죠? 이게 기술의 발전력이에요. 시계대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 휴대폰 생각해봐. 휴대폰 처음 나왔을 때 막 무전기만 하는 게 처음 나왔다고. 그 선생님 처음 무전기 나왔을 때 애들이 봤어요. 우와, 이만한, 그 군에서는 무전기 같은 걸 막 애들이 막 가지고 다니고, 폼 잡고 막 다니고 다니고, 서울 시내 한복판 막 휘젓고 다니는 거야. 왜? 자기가 이런 걸 하나 얻었다는 거야. 그때는 되게 비쌌다고. 좀 있으니까 차에다가도 달고, 카폰이라 해서 또 그것도 그 비슷해요. 그건 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되게 이제 폼 잡는 거야. 야, 나 이거 새로운 물 하나. 근데 가면 갈수록 되게 사이즈가 줄어들고 되게 복잡한 내용을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렇게 기술의 발전력이라고 보시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기술의 발전사. 야, 100년, 200년 뒤에 휴대폰 나온다, 이제. 처음에 뭐 만들었을까? 2G, 3G, 4G, 5G, 막 이런 거 물어볼 거야, 이제. 100년, 200년 그런 게 나올 거야. 기술의 발전사가 똑같아. 건축. 한양을 도읍으로 지정, 궁궐, 관아, 성곽, 학교 등의 건축물이 발달했다. 주로 공공건물들이 발달한 것들이죠.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졌고요. 16세기 서원 건축. 서원은 각 지방의 선현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거나 그 다음에 공부하는 기능이죠. 서원의 기능이 2가지가 있어요. 선현의 제사 지내는 것,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선현의 제사 지내고 공부하는 것, 과거시험 준비하는 것 같다고는 서원의 기능이다 불러요. 선현, 성현하고는 달라. 공자, 주자, 맹자 이런 사람을 성현이라고 본다고. 공자를 제사 지내는 공가는 성균관에서 제사 지내는 겁니다. 기능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균관에서는 성현에 대한 제사와 그 다음에 과거시험을 1차 합격해서 초시에 합격했던 사람들이 입학해서 공부하는 게 성균관이에요. 그러니까 기능이 조금 다르다고. 성현과 선현의 기능이 조금 다르다는 것. 그 다음에 가람배치 양식. 가람배치는 원래 불교 양식에 나오는 거예요. 가람배치는 불교 건축의 배치예요. 이게 서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했다 보시면 돼요. 우리 절에 한번 생각해봐. 제일 끝부분에 뭐가 있어? 대웅전이 있지. 부처님 모시는 데 있지. 끝에가 있다고. 제일 끝에가 있다고. 제일 오랫동안 제일 힘들게 올라가야 된다고. 언덕 올라가야 된다고. 부처님이 딱 있지. 왔어? 힘들었지? 우는 얼굴을 이렇게 반겨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내 노고가 저분 보러 왔구나. 조금 약간 조금 속으로 들죠. 화났던 것들. 힘들어. 언제 끝나는 거야? 부처님 입장. 왔어? 힘들었지? 어서 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가는 그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 서원과 사원이 거의 흡사하게 만들었다. 이걸 가람 배치 구조라 불러요. 우리나라의 사원 배치 구조인 가람 배치 구조가 일본에도 전파돼요. 일본에 똑같아요. 건축 양식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서원과 사원과 일본의 사원이 거의 흡사한 구조. 그래서 되게 낯선보다는 익숙함이 되게 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 지금 현재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입식시설, 한옥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아파트 같은 데 대부분 많이 살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아파트를 갈 때 어떻게 해요? 처음 가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매일 살던 공간이지 약간 형태와 사이즈만 다르면 거의 흡사한 구조를 다 가지고 있다고. 어때? 익숙하지 않아? 익숙하지. 가서 10분만 눈만 삥 한 바퀴 돌면 어떻게? 큰 방, 작은 방, 싱크대 있는 부엌, 화장실 딱 구분되잖아. 10분이 뭐야? 1분만 이렇게 딱 스캔하게 되면 우리 집 구조가 조금 다르네. 비슷하네. 가람 배치 구조. 그 다음에 양식이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했다.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를 지으려면 어떻게 산을 통째로 밀어내고 그냥 거기다가 땅을 고르고 난 다음에 말 박아가지고 어떻게 막 건축 막 하잖아요. 조선시대에 그러지 않았어요. 자연을 그대로 두고 그대로 살렸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경복궁 가면 나타나요. 경복궁도 무조건 확 밀어 제끼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자연을 그대로 그 자리에 놓고 건물만 같이 들여놨어요. 이거 뭐예요?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혹시 가게 된다면 건축물 되게 아름답게 많이 지었네. 그것도 좋지만 자연을 그대로 뒀다는 거야. 그래서 언덕도 있고 산도 있고 조그만 나지막 산이 이런 게 있어요. 가보시면. 그 다음에 개울을 그대로 이용해서 호수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창경궁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게 자연과 되게 조화를 추구했구나 정도 살펴보시면 더 재밌어요. 한문학. 자, 시조의 항진이, 윤선도. 항진이 아직 우리 역사 시험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마 우리 국어에서 좀 더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윤선도는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윤선도를 작년에 나왔나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보시면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365페이지 가볼까요? 365페이지 가보세요. 제일 밑에 보시면 16세기 이후 윤선도 봐보세요. 윤선도가 쓴 게 대표적인 게 수석, 송주골의 오후가를 적었습니다. 정치의 한멸을 느끼고 난 다음에 제주도로 피신 가다가 가는 도중에 되게 아름다운 섬이 하나 보였어요. 그게 안도 보길도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일단 정박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도시 생활을 하다가 서울 생활을 하다가 섬에 처박히면 되게 외로울 것 같거든요.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오후가라는 시를 지었어요. 나는 이미 서울을 떠났지만 지방의 섬에서도 외로울 것 같은데 외롭지 않다는 걸 5명의 친구가 있으나 외롭지 않다. 수석, 송죽, 어려죠. 수. 나는 주변에 물이 있고 돌이 있고 소나무가 있고 대나무가 있고 달이 있다. 이거 던져줬어요. 수석, 송죽을 던져준 이 작가의 붕당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물어봤어요. 그럼 윤선도의 붕당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역사시험이에요. 국어랑 달라요. 국어에서는 그 의미를 물어보겠지만, 그죠? 역사에서는 시대를 물어보고 그 사람이 붕당이 뭡니까? 남인입니다. 적어놓으시 바랍니다. 네. 남인입니다. 남인이 힘들어질 때 도피했던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리학의 질서의 학대봅니다.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 세종이라고 했고요. 중종 때 이륜행실도, 둘 다 기출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삼강행실도가 편찬됐던 시기 사실 옳은 거, 세종이 업적 곤란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중종, 이륜행실도가 편찬됐습니다. 내용은 장유, 어른과 어린아이, 질서를 얘기하는 거고. 부흥후, 친구 간에 의리가 있어야 한다 주장하죠. 이륜행실도가 쓸 때 사실을 물어본다면 중종의 업적 고르면 되겠죠. 중종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조광조 계획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리지 않았나요? 중종하면 조광조죠. 조광조 계획.
분석주표제 실시 이런 게 중종 때 대표적인 지문 선택지가 돼야 돼요. 모르고 막 고민하는 것보다 툭 나오면 툭 답이 막 떨어져 나와야 한다고. 군적수표제는 좋은 제도예요, 안 좋은 제도예요? 안 좋잖아요. 국가가 국방문제가 부패해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성리학의 사회질서 유지, 소학보급, 소학의 밑줄, 그 가묘 밑줄 거 봐. 가묘도 자주 나온다. 가묘본. 시대를 거의 물어보는 것 같아요. 고려 후기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집에다 무덤을 만든 게 아니고 집에다가 사당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여유 있는 집안에서는 기존의 건물 위에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가묘, 가족의 사당을 지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져서 이렇게 이패를 모시는 거야, 이렇게. 나무로 만드는 거야. 무슨 신이 이렇게 적는 거야. 이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그러니까 경제적 좀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가묘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묘가 만들어진 시기를 물어본다면 고려 후기부터. 그 다음에 다양한 족보 편찬이죠. 족보 편찬. 양반들의 기존 질서를 유지할 목적입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야 뭐 자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 족보 편찬, 다양한 형태의 향약, 수백 개의 향약이 만들어져. 각 동네별로 약간 다른 형태의 향약이 만들어진다고. 향안은 양반 출석부야. 쉽게 해서 우리 동네 양반이 누구누구다는 걸 알려주는 것들이야. 그 양반들이 모인다? 그걸 향회라 불러. 양반들이 모임을 향회라 부른다. 졸지 마시고요. 왜 이래? 지금 다 됐어 지금. 향회가 뭐라고요? 졸리신 분. 향회가 뭐라고? 큰일 났어. 양반의 모임이라고. 향회는 양반의 모임. 향하는 양반의 출석부야. 우리 동네 양반이 누구누구인지를 갖다가 알려주는 거야. 됐죠? 졸리신 분이 계셔서 잠시 쉬어갑니다. 쉬겠습니다.